자, 오늘은 캐패시터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 거야. 캐패시터는 A2 케미스트리 과정, 피직스 과정에 나오는 거고, 또 그 SH 서브젝트 피직스 과정에 또 AP에 나오고, APC에도 나오고, 또 IB에도 나오고, NCA 폼 7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캐패시터인데, 캐패시터를 잘 쓰는 이해 못하는 경우가 많아. 왜냐면 DC 서큐트에서 가장 어려운 게 서큐트 캐패시터를 볼 수 있는데, 뭐 그렇다고 해도 AC에 비해서 어렵진 않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힘들어해서 선생님이 이제 캠브리지 A2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뭐를 할까 생각하다가 오늘은 캐패시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어. 첫 번째 보자. 첫 번째, 캐패시터가 뭐냐? 이름은 알 수 있겠지. 이름이 캐패시터야. 그럼 뭐를 캐패시티 한다는 얘기인데, 뭐를 캐페이블하게 한 거 스토어 한다는 얘기인데, 뭐를 스토어하는 거냐? 얘는 스토어 에너지 하는 거야. 무슨 에너지? 일렉트릭 에너지. 자, 코일, 인덕터라는 것은 매그네틱 필드의 에너지, 매그네틱 에너지로 일렉트릭 에너지 스토어하는 거라면 얘는 일렉트릭 필드의 쉐이프로 일렉트릭 필드에서 에너지 스토어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 두 번째, 그럼 연결했을까? 스토어 에너지 by storing charge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캠브리지 2011년도에 나온 원더 문제를 보게 되면 이런 문제 나왔단 말이야.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캐패시터는 스토어 에너지를 하지만 스토어 차지는 아니다. 이건 맞는데 이건 아니다. 왜 그러냐? 설명해라 이런 말을 했단 말이야. 그 문제는 좀 다른 얘기야 사실 이것은. 왜냐하면 이때 말하는 스토어 차지가 없다는 것은 이런 컨셉트거든. 공부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캐패시터 이게 생겼잖아. 심볼이 이렇게 되어 있지. 사실 심볼이 실제 그 패럴렐 플레이트 캐패시터랑 같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자, 두 개의 플레이트가 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connected, left side will be charged by positive ones, while right side will be charged negatively, like this. 그래서 이쪽 left side의 total positive charge와 total negative charge는 right side가 같단 말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net charge는 제로가 된다. 제로 쿨롱이 차지가 스토어 되는 거니까 스토어 차지는 아니다. 그런데 에너지는 있다. 왜? 에너지는 있어? 왜냐하면 차지가 스플릿되어 있으니까, 나눠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캐패시터라는 것은 네트 차지의 체인지는 없이 뭘 한 거다? 그 차지를 스플릿했기 때문에 스플릿한 것이 다시 돌아가려는 힘이 있잖아. 스프링 당긴 것처럼. 그래서 그 차지들끼리 어트랙션 포스를 이용하는 그런 에너지 스토레이션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스토링 하고 있는 것이 캐패시터다. 라고 이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 하지만 이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서킷에 스토어된 차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네트 차지는 제로가 되겠지만 each 플레이트는 차지를 스토어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럼 두 번째 보자. 이게 캐패시터인데 두 번째, 그럼 캐패시터가 어떻게 웍을 하는 거냐? 어떻게 워크를 할까? 이제 먼저 우리가 example을 볼 필요가 있어. 어떤 example이냐면 이제 뭐 좋은 차를 타는 집은 많이 할 거야. 우리 집은 그런 차가 아니라서 그런 안 되지만 딜레이 라이팅이라는 것이 있어요. 특히 인테리어 라이트 오브 더 카를 보게 되면 그럴 수 있는데 자동차를 밤에 타고 가서 파크를 하고 내려서 문을 탁 닫고 삑삑이를 뿅 누르면 어떻게 돼? 그때까지 불 들어왔던 인테리어 라이트가 굉장히 천천히 딤해지면서 꺼지는 경우가 있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한 4만 불 이하 차들은 이제 그런 차가 안 됩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요즘엔 더 좋은 것도 나왔나? 모르겠네. 하여간 딜레이 라이트라는 것이 뭐냐면 내가 차 문을 셧다운하고 그 다음에 뾱뾱이를 빵 누르면 어떻게 돼야 돼? 모든 일렉트릭 시스템은 전부 다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컷 오프 돼야 되는 건데 이 라이트 스위치는 인테리어 라이트는 사실은 컷 오프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안 돼. 켜 있어. 그럼 나중에 배터리 다 드레인 돼가지고 문제 생기는 거야? 아니지. 천천히 꺼져. 그럼 도대체 내가 뿅 하는 순간 이건 꺼졌는데 이미 파워 서플라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라이트가 계속 라이팅 온 하고 있냔 말이야. 그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바로 캐패시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 그럼 그 과정 한번 그려보도록 하자. 간단히 그려볼게. 여기 지금 배터리가 있어. 그리고 이쪽에 캐패시터가 있어요. 캐패시터 배터리 비슷하게 생겼지?
그 다음에 이쪽으로 뭐 버브가 있다 생각해보자. 해보자. 보면은 여기 지금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가 이 파트 왼쪽에 붙을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어. 그래서 A로 갈 수도 있고 뭐 B로 갈 수도 있다 생각을 해보자고. 맨 처음에 스위치가 A로 왼쪽으로 붙게 되면 이 플러스 차지하고 네거티브 차지 배터리에서 커런트가 플로우합니다. 언제까지? 요 캐패시터를 차지 할 때까지. 왜냐면 이니셜리 캐패시터는 차지가 스토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어퍼 플레이트 쪽으로 포지티브 차지가 막 쌓이고 또 네거티브 차지, 로우 플레이트로 네거티브 차지가 막 쌓인단 말이야. 일렉트론으로 보자면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네거티브 차지에서 일렉트론이 막 나와서 막 돌아서 막 가. 그렇지? 스위치가 왼쪽이니까 여기는 이제 불 들어올 수 없잖아. 그럼 일렉트론이 막 가서 네거티브 차지를 막 빌드업을 해. 그러면 이 네거티브 차지 때문에 가까이 있는 또 the other side 플레이트, 어퍼 플레이트에 있는 일렉트론들이 repel away 돼서 얘가 돌아간단 말이야. 다시 이쪽으로. 뭐가 되는 거야? 커런트가 도는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돼? 요 캐패시터가 차지가 된단 말이야. 어떻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그런데 이쪽에는 볼테이지, 배터리 볼테이지하고 요 캐패시터의 어크로스 볼테이지가 같아지게 되면 더 이상은 차지가 스토어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왜? 요 볼테이지, 캐패시터 볼테이지 말하는 게 뭐냐면 how strongly say equal charges repel each other and try to get out of the capacitor. 그러니까 디스차지하려는 힘을 말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배터리는 차지를 스토어하려는 거고 캐패시터는 차지를 릴리즈하려는, 디스차지하려는 거기 때문에 두 개의 스트렝스가 같아지게 되면 더 이상은 차지가 불가능하다 되겠지. 그럼 이게 문제 뭐가 되냐면 fully charge가 된 거야. 이 상태에서. 됐지? 자, 그 스테이트에서 요 스위치를 다시 딱 떼봐. 붙이지 말고 오른쪽에 딱 가운데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럼 캐패시터가 아이솔레이트 됩니다. 왜? 커런트가 들어오지도 않고 나갈 수도 없어. 갈 길이 없잖아. 완전히. 딱 끊어져 있으니까. 그지? 그 스테이트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붙으면 어떻게 된다? 오른쪽 딱 붙어서 요 서킷 쪽에 붙게 되면은 플러스에서 네거티브 쪽으로 커런트가 흐르면서 버브에 불이 들어온다 이거지. 알았지? 한 가지 알 것은 뭐냐면 캐패시터는 자꾸 이렇게 만들겠는데? 캐패시터는 요 레지스터하고 패럴렐로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차지를 스토어했다가 다시 줄 수 있는 거다. 그 뜻이 되겠지? 이 캐패시터 어떻게 하는 건데 간단하잖아?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캐패시터 쓰게 되면은 이 캐패시터가 차지를 스토어했을 때 얼마나 많은 차지를 스토어할 수 있는지, 그리고 프랙티컬리 우리가 캐패시터를 만들어 썼을 때 그 만들어 쓰는 캐패시터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 스토어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둔단 말이야. 그때 가장 중요한 컴포넌트가 뭐냐면 바로 캐패시턴스라는 거야. 그러니까 캐패시터가 얼마나 많은 차지를 스토어할 수 있냐 말하는 거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를 매소해야 되는데 How do you measure capacitance? 메저링 프로세스가 문제 나왔던 적은 사실 뭐 거의 없다고 봐도 돼. 비슷하게 나온 적은 있지만,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프로세스고 우리가 캐패시터가 무언지를 찾아내는 실험에서 나올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캠브리지 A2 같은 경우 페이퍼 5에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여기 모르는 굉장히 티피컬한 익스페리먼트들은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많아. 자, 한번 서킷 만들어 보자. 여기 지금 배터리가 있어요. 그리고 캐패시터가 패럴렐로 있지. 그 다음에 잠깐만 이렇게 해줄까? 이렇게 하면은 좀 좁네. 이렇게 캐패시터가 있고 여기에 베리블 레지스터가 있고 이쪽에 볼트미터가 볼테이지 어크로스 캐패시터를 매수하고 있는 거야. 알았지? 볼테이지 V가 딱 있겠죠 여기. 좋아. 그 다음에 이제 암메터가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암메터 들어가게 되고, 또 어떤 이퀴먼트가 필요하냐면 스탑워치가 필요해. 꼭 필요하다. 왜냐면 커런트를 매줘야 되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스테이트 비기닝 스테이지에서 뭐냐면은 이 익스터널 레지스턴스 있잖아.
그 베리어블 레지스터 얘를 맥시멈으로 돌려요. 맥스를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그럼 레지스턴스가 맥스가 되면 어떻게 돼? 커런트는 얘는 미니멈이 되겠지. 그렇지? 그런데 굉장히 다리 흐르기 힘들 거니까 굉장히 조금밖에 안 흐를 거라고. 그러면서 뭐 어떻게 되겠어? 커런트가 흐르고 흘러서 시계를 여기다 그리면 안 되겠네. 커런트가 플로우해서 어떻게 돼? 포지티브 차지가 이쪽으로 포지티브가 쌓이기 시작할 거고 네거티브 차지가 쌓이기 시작하겠지. 그렇지? 그럼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계속 가면서 점점 차지가 스토어 되면서 PD, 볼테이지는 디크리즈, 볼테이지는 인크리즈 할 거고, 볼테이지는 인크리즈 할 거고, 커런트는 디크리즈 할 거란 말이야. 왜? 볼테이지 비슷해지는 거니까. PD가 적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실험하기 굉장히 힘들거든, 실험하기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세 번째, 커런트가 디크리즈 하게 됐을 때 조금 줄어들게 되면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가, 암미터를 보고 있다가, 자, 커런트가 디크리즈 하지 않도록 레지스턴스를 줄여주는 거야. 알겠지? 그럼 레지스턴스 줄여준다? 그럼 어떻게 된다? 다시 커런트가 리커버 돼서 얘는 메인테인 되는 거지. maintained, same이 된다고. 컨스턴트가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요 볼티지 체인지와 커런트 체인지를 뭐를 베이스로? 타임 베이스로, 스탑워치, 얘를 베이스로 해서 매수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해보도록 하자. 자, 그래 볼까? 자, 맨 처음에 커런트하고 타임을 봅시다. 커런트 타임 보게 되면 커런트는 계속 컨스턴트 했어. 왜? 내가 계속 메인테인 했잖아. 처음에 요거 레지스터 확 돌려가지고 되게 막 높게 했다가 점점 줄여주면서 커런트가 떨어지지 않게 했단 말이야. 왜냐면 그냥 놔두면 커런트 자꾸 디크리즈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메인테인에서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가겠지. 그때 타임을 봤을 때 요 타임 베이스, 스탑워치 타임 베이스를 보는 거니까 0, 1, 2, 3, 4가 되면 1, 2, 3, 4 되면 요 1까지, 2까지, 3, 4 나눴을 때 이만큼이 하나의 차지, 어떤 어마운트의 차지가 되고 같은 어마운트의 차지가 for same time 동안에 스토어 됐을 거란 말이야. 왜? 차지는 current times time이니까 바로 에어리가 되겠지. 그렇지? 두 번째 보자. 두 번째 그래프는 또 타임을 베이스로 해서 볼테이지 보잔 말이야. 그럼 볼테이지는 어떻게 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커런트가 차지가 빌드업 되면서 계속 인크리즈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네. 이때도 0, 1, 2, 3, 4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밸류가 나올 겁니다. 되겠지? 그때 이렇게 그 YX 밸류 찾아오게 되면 이것이 V1, V2, V3, V4가 되겠지. 그럼 두 개의 그래프를 한번 묶어보자 이거야. 그래서 뭐를 그리냐면 우리가 자 charge Q를 YX에 놓고 볼티지를 XX에 놓아서 여기에서 charge Q와 볼티지 리딩의 관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 얘기지. 자, 볼티지 먼저 적어보자. 0, 1, 2, 3, 4 다 같은 타임 베이스니까 볼티지가 볼티지 1, 볼티지 2, V1, V2, V3, V4일 때 corresponding한 그런 charge는 타임 1이잖아. V1이 타임 1이지? 타임 1 가봐. 얼만큼? 이만큼이 지금 스토어가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Q야. 보자. 또 다 V2까지 갔습니다. V2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V2는 지금 타임 테크닉 2세컨드니까 2로 갔더니 얼만큼이야? 2Q만큼 스토어가 됐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서는 2Q만큼이 스토어가 됩니다. 이해하겠어? 이렇게 만들어주면 어떻게 될까? 3Q, 4Q 해서 요구한 거 아니다. 그냥 분명히 지금 4Q라고 말을 했어. 이상한 발음한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리니어 릴레이션십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랬을 때 저 리니어 릴레이션십을 만들어주는 요 레이시오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뭘 보여주서 레이시오가? 서튼 볼테이지가 들어갔을 때 차지가 스토어되는 양을 보여주고 있잖아.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섰어. 이렇게 쭉 올라갔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same 볼테이지 어플라이 돼도 차지가 많이 스토어된다가 되겠지? 이해하겠지? 그래서 이 레이시오는 말해주는 것이 뭐냐면 결국에 charge stored by unit volt가 되는 거지. 이게 뭐다? 바로 캐패시턴스란 말이야.
캐패시턴스라는 것은 우리가 1볼트의 볼테이지를 딱 어플라이 했을 때, 캐패시터에 어플라이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차지가 스토어될 수 있나, 그것이 바로 캐패시턴스가 될 거야. 알겠지? 그럼 구했다 그럼 보자. 여기서 이제 이것이 캐패시턴스니까 C라고 써볼게. 그럼 우리는 뭘 구할 수 있냐면 C는 이퀘이션은 C equals Q over V가 되니까 흔히 말해서 Q equals CV 쓰게 되지. 이해하지? 그래서 볼테이지가 어플라이 됐을 때 이 볼테이지에 가 어플라이 되면 그 볼테이지 어플라이 된 상태에서 얼마큼의 차지가 스토어될 수 있느냐를 보는 것이 이제 캐패시턴스가 되는 거야. 두 번째, 밑에 에어리어 한번 봐보자. 사실 이 에어리어가 이제 뭐 에너지를 리프레젠트 한다는 것은 웬만한 학생은 다 알아요. 공부 좀 하는 학생들은 이제 하도 많이 해가지고 많이 아는데, 이거 드라이브 해줄 수 있는데 지금 드라이브 하기엔 너무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정리한 줄 말만 해서 넘어가도록 할게. 보게 되면, 자, 이 에어리어 말하는 것이 뭐냐면 half의 QV야. 에어리어는 half의 QV가 되겠지. 자, 유니트 볼까? 유니트, Q의 유니트는 뭐야? charge 유닛, 쿨롱. 그 다음에 볼테이지 유닛, 볼테이지는 joule per 쿨롱이 되겠지. 두 개 프로덕트 했어. 뭐가 나오겠어? joule 나오겠지. 따라서 뭐다? 얘는 에너지다가 되겠지. 에너지 stored in the capacit가 되겠다. 또 이제 아까 말했던 거 Q equals CV이기 때문에 Q equals CV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0을 들어가서 half의 CV 스퀘어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하겠지? 잘 안 보이나? 좀 글씨를 크게 써야 되는데 몇 번 컴플레인 받았으면 들었어 벌써. 글씨 안 보인다고. 좀 크게 쓰도록 노력을 할게. 그래서 Q equals CV하고 half의 CV 스퀘어드 두 가지 포뮬라가 지금 이 그래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지?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캐패시터가 꼭 이런 모양으로만 돼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야. 왜 그래만 하는 건지. 캐패시터가 정말 이 모양으로 해서 패럴렐 플레이트가 딱 돼가지고 있는 것만 있는 걸까? 생각해 보자고. 이제 캐패시터, 우리 흔히 많이 쓰는 캐패시터는 캐패시터 이름이 아니라 이름이 컨덴서로 많이 알려져 있어. 컨덴서. 컨덴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 그 사이언티픽한 네임은 캐패시터 되는 거고, 여러분이 가장 보기 쉬운 캐패시터가 이런 모양이야. 이렇게 실린더리컬 쉐이프인데 다리 두 개 나와 있고 위에 좀 겉에 그 플라스틱 필름이 돼 있고, 뭐 다크 컬러로 브라운이나 뭐 그런 걸로 이쪽에 마이너스만 쭉 써 있고 한쪽에 하얀 밴드 있고 위에 그 머스다지 차도처럼 이렇게 삼각형 별 모양도 그려져 있어. 사이즈가 얼마나냐면은 길이가 뭐 보통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이 한 뭐 1.5cm? 되게 작아. 그런데 이게 어떤 모양이냐? 실제로 분해해서 잘라보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어 있다고. 껍질 벗겨보면 케이싱 속에 이렇게 뭐가 말려 있어요. 막 롤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 풀어보게 되면 이렇게 레이어 하나에 그래서 두 개의 같은 레이어가 서로 알터네이티브에 붙어 있게 되는데, 얘를 이제 인슐레이터고 얘도 인슐레이터야. 그리고 얘는 뭐냐면 메탈릭 포일이란 말이야. 얇은 포일이야.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얘가 이 인슐레이터하고 메탈릭 포일을 얇게 펴가지고 말아놓은 거야. 돌을 롤 해놓은 거라고. 그래서 세워가지고 써오는 건데, 이것이 이제 무슨 모양이 되는 거야? 실제로 이런 패럴렐 플레이트랑 같은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말아놓은 거지. 볼륨을 작게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캐패시터란 말이야.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차지를 가진 모든 것은 캐패시터가 될 수가 있어. 이런 것만 캐패시터가 아니란 말이야. 실제 프랙티컬리 사용하는 캐패시터들도 마케트에서 팔리는 것들도 굉장히 다른 모양이 많이 있거든. 실제로 뭐 일렉트로 라이트 이용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뭐 세미컨덕터, 그러니까 차이나 같은 거 있지? 그런 걸 이용한 것도 있고, 그 나라 차이나 말고 이제 그 클레이 같은 거 있잖아. 이용한 캐패시터도 있고, 메탈 파우더 섞어서 만드는 것도 있고,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charged particle은, charged object는 항상 캐패시터가 될 수밖에 없어. 예를 들어 볼까?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 펜을 가지고 있는데 이 펜을 가지고 머리에 막 문질렀다? 막 문질렀어. 문질러가지고 딱 놓으니까 어떻게 돼? 만약 charge 됐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charge가 지금 플러스 charge가 돼 있어.
그럼 얘가 포지티브 차지가 된 내가 플라스틱 어떤 오브젝트를 딱 세워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냔 말이야. 이 에어 속에는 굉장히 차지드 파티클이 많아. 심지어 에어 파티클들도 차지된 경우가 되게 많지. 그래서 이 포지티브 차지 때문에 자, negative charged particle will be attracted by the positive charge of this one. 그래서 이렇게 끌려온단 말이야. 그 대신 어떻게 돼? The other charge, positive charge는 repel out 되겠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negative charge하고 positive charge가 서로 스플릿 된단 말이야. 그렇지? 아까 뭐라 그랬어? 케임브리지 문제에서 뭐라 했었다고? net charge는 제로가 되는데 이 charge가 스플릿 되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가 스토어 된 거다라고 말했잖아. 마찬가지지. 이 포지티브리 charged 오브젝트 때문에 네거티브 charged 파티클들이 더 가까이 가 있고 그다음에 포지티브 charge는 repel out 돼서 멀리 떨어져 있다. 갭이 생긴다. 스플릿 됐다. 에너지 스토어 됐다. 뭐다? 캐패시터다. 근데 어느 순간 이것이 팡! 차지가 사라졌어. 뭐 어디다 하면 되겠지. 어디다 하면 돼. 그러면 이게 제로 차지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네거티브를 당기지도 못하고 포지티브를 밀지도 못하겠지. 그런 경우 어떻게 되냐면 다시 붙어버린단 말이야. 그럼 플로우 차지가 이쪽으로, 네거티브 차지가 이쪽으로 플로우 차지 뭐야? 커런트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녀석이 뭐였던 거야? 일렉트릭 커런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에너지를 스토어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뭐였다? 캐패시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 그럼 여기서 한번 문제 하나 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자고. 그런 얘기들이 뭐가 있을까? 여기 어떤 오브젝트가 있어요. 차지 Q로 차지가 돼 있고 센터로부터 디스턴스가 R만큼 떨어져 있는 포인트가 있다. 이 포인트 P가 있는데 이 포인트 P에서의 캐패시턴스를 구해봐라. Capacitance of the charge at point P 물어봤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봐야 돼? 일단은 이 플레이스, 이 포지션에서의 포텐셜을 구해볼 필요가 있겠지. 그래서 A2 학생들을 지금 많이 볼 텐데, 아니면 공부 좀 하는 학생들 많이 볼 텐데, 그렇다면 뭐 유니폼 필드와 레디얼 필드는 잘 알 거고, 물론 이 캐패시터, 패럴렐 플레이트는 이제 유니폼 필드를 베이스로 한 거지만은 이런 레디얼 필드에 대한 것도 많이 알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건 따로 나중에 다시 정리하도록 할게. 자, 포텐셜은 잘 넣어야지. 포텐셜은 어떻게 됩니까? KQ 오버 R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요게 되는 거고. 자, 보자. 또 캐패시턴스 C는 Q 오버 V가 되는 거잖아. 이 포지션에서 차지가 이만큼 스토어되어 있을 때 이 포지션에서 볼테이지를 봐야 된단 말이야. 포텐셜을 봐야 된다고. 그럼 뭐가 돼? 포텐셜이 이거잖아. 따라서 C cos Q 오버 이렇게 K Q 오버 R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오케이 QR divided by K의 Q가 되겠네. 그래서 QQ 사라지고 R 오버 K가 되겠어. 그럼 K는 뭐야? K는 1 over 4 pi epsilon 0를 볼 수 있겠지. 만약 이것이 에어라면, 에어는 백큐미라면, 그러니까 따라서 캐패시턴스는 뒤집어지는 거니까 4 pi epsilon 0의 R이 되겠네. 이것이 요 empty space, 에어로 갭을 가지고 있는 포인트 P에서의 캐패시턴스가 되겠다는 뜻이지. 알겠지? 이것처럼 지금 요 캐패시턴스가 보여주는 것처럼 charged particle은 무엇이든지 캐패시터가 될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캐패시터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에너지 스토어하는지 어떻게 워크하는지 봤는데, 그럼 다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스트럭처를 보는 거야. 스트럭처 오브 캐패시터를 보도록 할게. 지금 공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자, 스트럭처 캐패시터를 보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캐패시터는 기본적으로 그 패럴렐 플레이트 캐패시터이기 때문에 다른 건 생각 안 할 거다. 뭐 막 클레이에다가 메탈 파우더 섞어가지고 막 구워서 만들고 이런 건 얘기 안 한단 말이야, 우리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이렇게 하기 힘들어, 사실 좀 하기가. 그래서 스트럭처 오브 캐패시터를 보게 되면 이제 여기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본적인 모양을 본다면 이렇게 두 개의 플레이트가 있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캐패시터, 패럴렐 플레이트 캐패시터는 유니폼 필드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필드 스트렝스가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자, 이렇게 두 개의 메탈 플레이트가 있어.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딱 일렉트릭 파워 서플라이가 됐다 생각해 보자고. 그럼 이 사이에 이 두 개의 플레이트 사이에
그냥 에어라든가 아니면 백큐브일 수도 있지만은 보통 다른 매트리얼을 껴놓습니다. 알았지? 그래서 두 개 플레이트가 있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다이 일렉트릭이라고 불러. 다르게 부르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는 캐패시터를 만드는 플레이트의 에어리어가 될 거고 요 두 개 사이의 디스턴스 D가 있겠지. 그렇다면은 캐패시턴스 얼마나 이펙티브하게 차지를 스토어하느냐를 말하는 캐패시턴스라는 것은 당연히 에어리어에 프로포셔널하다. 이건 당연하지 않아? 왜냐면 같은 볼티지 어플라이 했을 때 더 많이 스토어해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라고 했어? 막 쌓이게 되면 서로 같은 락 차지를 리페어하기 때문에 밀어내기 때문에 얘들이 더 이상 그 쌓일 수 없게 된다고 했잖아. 차지가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다고 했지. 그러니까 넓으면 어떻게 되겠어? 넓으면 그만큼 리페어하는 것이 적어질 거 아니야. 같은 차지가 있을 때. 그래서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 same voltage applied 했을 때. 그래서 에어리어 커질수록 그만큼 캐패시턴스는 커지는 거다. 또 두 번째, 캐패시턴스는 1 over distance. 두 플레이트의 디스턴스가 짧을수록 그만큼 캐패시턴스는 커진다. 일렉트릭 필드가 강해질수록 그만큼 캐패시턴스가 커지게 되어 있거든. 그 다음에 캐패시턴스는 proportional to 입살론이다. 엡실론, 입살론 이렇게 부르는데 입살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permittivity고 permeability라고 그래. 이건 좀 밑에 설명해 줄게. 그래서 만들어지는 포뮬라가 뭐냐면 캐패시턴스라는 것은 입살론 곱하기 A divided by D가 되겠다라는 건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이 입살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다이엘렉트릭 매트리얼을 썼으면 이 매트리얼에 대한 거란 말이야. 하지만 입살론이랑 너무 작아. 퍼미어빌리티가 너무 작아서 핸들이 힘들어. 그래서 뭘 하기로 했냐면 이렇게 만들지 말고 그냥 어떤 스탠다드에 맞춰서 입살론 밸류를 표시를 하자라고 말을 한 거야. 그래서 뭐가 되느냐? 스탠다드가 에어가 된 거지 당연하게. 그래서 어떤 매트리얼이 있을 때 매트리얼의 퍼미티비티로 말하기도 하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퍼미빌리티가 더 맞는 것 같아. 퍼미빌리티는 이렇게 되는 거지. 원래 에어나 백큐의 퍼미빌리티 곱하기 K로 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에어나 백큐의 퍼미빌리티보다 타임스 얼마나 크냐를 말하는 거지. 알았지? 그래서 따르는 이제 그 우리가 K 밸류를 입살론 릴레이티비티 해가지고 R을 쓰기도 해. 이 R을 쓰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포뮬라는 다시 바꿔줄 수 있겠지. 어떻게? 이렇게. C는 K E0 epsilon 0 divided by times A divided by T 이렇게 쓸 수 있겠다. K 대신 이 R을 쓸 수도 있다. 알겠지?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렇게 됐으면 아까 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럼 도대체 퍼미티비티, 퍼미어빌리티는 뭐를 말하는 거냐 생각해 보자고. 이게 캐패시터를 공부하면서 많이들 지나치는 그런 부분인데 봐봐. 두 개 플레이트가 있어.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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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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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있겠지. 그렇지? 놔두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 막 그냥 기다리지 막 차에 쪽에 뭐 볼테이지 막 쌓여 있을 거란 말이야. 차지가 쌓여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만약 내가 여기에 만약에 캐패시터가 디자인된 것이 한 뭐 10V 정도를 어플라이 디자인 되어 있는데 만약에 내가 20V를 어플라이 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 이레션이 건너가 버려요. 그래서 컨덕트 해버린단 말이야. 컨덕트 해버리면 에너지 스토어는 없는 거지. 다 디스차지 되는 거니까. 이거 이용한 것이 뭐야? 뭐 라이트닝 아니면 플로러센트 램프 저런 거, 뭐 네온 버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이런 그 일렉트론 트랜스퍼 through the vacuum or space 이걸 말로 이용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일렉트론 트랜스퍼 되기 전까지의 그 스테이트를 만들어 놓으면은 낮은 볼테이지를 걸어주게 되면 차지가 스토어만 돼 있단 말이야. 알았지? 그런데 이렇게 차지를 스토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한마디로 커런트는 막아주면서 차지를 스토어할 수 있는 능력이 다 달라. 중간에 끼어있는 메탈을 따라가지고. 알았지? 자,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가 이렇게 양쪽 플레이트에 있으면 어떤 스토프가 가운데 끼어있을 때 뭐 글라스일 수도 있고 플라스틱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플러스 차지가 막 일리 가겠지. 네거티브 차지가 막 일리 가겠지. 그렇지? 그래서 뭘 해주냐면은 요 차지를 그 자리에 머물게 해준단 말이야, 실제로.
그래서 생각하면 편해. 그러면서도 이것이 서로 디스차지 되지 않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생각해 보자. 아까 말했었어. 에어나 베큐음의 퍼메빌리티가 가장 낮은 거라고 했잖아. 예를 들어서 어떤 캐패시터가 있는데 얘의 그 다이일렉트릭으로 뭐를 썼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글라스를 썼어. 글라스를 쓴 거야. 그럼 글라스의 relative permeability가 얼마냐면은 이것이 뭐 1.8이다. 생각해보자. 정확한 별로 모르겠어. 하여간 이렇게 생각을 해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C가 뭐가 돼? 1.8C로 커지게 될 거란 말이야. 왜? C는 다 그 permeability에 프로포션한 거기 때문에. 따라서 Q는 C times V이기 때문에 C가 1.8 times 커지게 되면 Q도 뭐가 된다? 1.8 times 올라갈 거란 말이야. 언제? same voltage가 apply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하겠지? 그러니까 same voltage를 apply 했는데 그런데 에너지는 그러니까 charge는 쏘가 더 많이 돼. 그럼 아까 봐봐. 에너지 어디 있어? 에너지 여기 있지. half QV. V는 constant인데 charge는 1.8 times 올라간단 말이야. 그럼 에너지가 어떻게 돼? 결과적으로 에너지도 1.8 times로 올라가게 되겠지. 그럼 같은 볼테이지를 어플라이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스토어할 수 있단 말이야. 그것이 우리가 다이일렉트릭을 쓰는 이유야. 알았지? 물론 다이일렉트릭 사용했을 때 그 이뿐 아니라 뭐 다이일렉트릭 파워 오브 다이일렉트릭 같은 것도 나오고 뭐 큐베스 브레이키지도 나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너무 지나치게 들어가는 거니까 요만큼만 얘기를 하도록 하자. 자, 그렇게 하고 이거 지워야 되겠네. 자, 일단 지우고 들어갈게. 몇 번이야? 4번. 자, 봅시다. 그럼 다음은 이제 우리가 볼 것은 캐패스를 우리가 어떻게 연기를 쓸 거냐. 서킷에서 보기서 봐서. 그래서 그 캐패시터 인더 서킷을 보도록 할게. 이게 문제를 본다면 좀 꽤 많이 나오는 편이야. 그러니까 캐패시터 문제가 나온다면 거의 반 정도의 확률로 캐패시터 있는 서킷이 나오게 되는데 되게 굉장히 간단해. 정말 간단한 얘기지. 무슨 얘기야? 캐패시터 하나 가지고 물어보지는 않아. 당연히 그렇게 물어보지는 않는다. 뭐를 물어보냐면 캐패시터 여러 개 캐패시터를 연결했을 때 서킷 연결했을 때 토tal 캐패시턴스가 얼마가 되겠습니까?를 물어보는 거야. 알겠지? 자, 볼까? 맨 처음에 시리즈 보겠습니다. 캐패시터들이 한 줄로 쫙쫙쫙 붙어 있습니다. 그 얘기야. 보자, 여기 지금 캐패시터가 하나 있고 시리즈가 또 있고 이렇게 또 있어. 세겠다 보자. 이것이 캐패시턴스가 틀린데 다 C1, C2, C3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토tal 캐패시턴스 C 토탈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지. 생각해보자. 자, C 토탈이 C1, C2, C3보다 커질까? 각각 이치보다 커질까? 작아질까? 생각해볼까? 자, 생각해봐. 자, 이쪽에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자, 왼쪽 플레이트, 레프티스트 1은 플러스로 차지가 될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라이트 사이드는 네거티브 차지 되겠지? 자, 그럼 어떻게 네거티브 차지니까 이쪽은 플러스 차지 되겠지? 여기 네거티브 되겠지? 플러스 되겠지? 네거티브 되겠지? 이렇게 되겠네? 당연하겠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이 사이에 Y는 컨덕터이기 때문에 여기는 캐패시턴스 존재하지 않아. 여기도 존재하지 않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는 캐패시턴스가 없는 그런 에어리어야. 이쪽은. 그럼 결과적으로 모양은 어떤 모양이 되는 거냐면 이렇게 이런 식이 되는 거지. C1에 만약에 그 캐패시터의 스트럭처를 우리가 패럴렐 플레이트 스트럭처만 그 캐패시터만 있다 생각했을 때 이 C1의 그 플레이트 사이드 디스턴스 D, C2의 디스턴스, C3 디스턴스를 다 합한 것만큼 멀어지는 거야. 결과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 캐패시턴스는 드롭 다운하게 되겠지. D가 인크리즈 하니까. 그래서 C 토탈은 작아지는 건데 이 C 토탈을 계산하는 그런 포뮬라가 굉장히 쉽지. 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DC 일렉트리시티에서 레지스턴스 계산과 똑같은 방법을 쓴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얘는
1 over C1 플러스 1 over C2 플러스 1 over C3 and 토탈하고 파워 마이너스 1으로 볼 수가 있어. 정확하게 밸류 나오게 된다. 두 번째, 이제 감 잡았겠지? 패럴렐 서킷을 봅시다. 캐패시터들이 이렇게 돼 있다면 그래서 C1, C2, C3다. 이렇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각각 다른 캐패시턴스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얘들은 패럴렐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쉐이프로 바뀌는지 볼 수 있냐면 이런 캐패시터 하나하고 또 하나하고 또 하나가 1, 2, 3가 옆으로 붙어 있는 거하고 똑같은 모양이야. 결국 뭐가 된다? 에어리어가 커진다는 거지. 여기는 디스턴스가 커졌는데. 에어리어는 proportional to the capacitance이기 때문에 따라서 캐패시터 토tal은 뭐가 된다? C1 플러스 C2 플러스 C3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하겠지? 아주 간단한 그 관계로 풀 수가 있어. 그래서 서킷에서 캐패시턴스를 어떻게 계산하는 것은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쟤를 가지고서 묶어가지고 막 물어보고 막 그래. 예를 들어 3서킷가 있는데 3서킷에서 캐패시터가 여기서 만약에 10V다. 10 너무 그렇다. 그래서 12V인데 이쪽이 0V인데 그때 여기서 드롭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이런 나온단 말이야. 근데 어려울 게 없어. 똑같아 레지스터하고. 그래서 만약에 12라면은 이것이 3V면 여기서 5V면 8이니까 4V가 된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이것이 12V고 0V다. PD는 다 12라는 얘기 되는 거지. 걱정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자 이제 가장 학생들이 사실은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공부를 많이 하는 건 그런 파트인데 charging and discharging. charging and discharging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 charging보다는 discharging이 생각하기가 쉬워요. 왜? 우리가 많이 보던 그래프가 나와. 그래서 편하다. 어떤 캐패시터가 있어. 캐패시터가 보통 차지 되는데 시간이 한 1분, 2분이면 충분히 차지가 되거든. 굉장히 빨리 차지가 돼. 얼마 전에 그 미국에 있는 고등학생 한 명이 세계 고등학생 발명품 대회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상금을 받고 하버드를 비롯해서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대학에서 다 장학생으로 오라고 난리가 났지. 그 친구가 자랑스럽게 말을 하더라고. 인터뷰 나와가지고 하버드, 예일, 하버드, 예일, some other countries, 아니 other universities 하면서 프린스턴 다 나와. 들어본 얘기는 다 나와. 그러면서 all scholarship이라고 말을 하면서 자랑스럽게 말을 했는데 제가 뭐를 만들었냐면 슈퍼 캐패시터를 만든 거야. 근데 퍼스널 인게이지먼트가 좋아. 왜냐면 우리가 어떤 모바일 폰을 쓰는데 모바일 폰 차지가 오래 걸리잖아. 굉장히. 오랫동안 차지하는 게 싫은 거야. 걔가 말한 게 뭐냐면 나도 모바일 폰이 있고 친구도 모바일 폰이 있고 식구들 다 모바일 폰이 있다. 그리고 우리 모바일 폰 가지고 노는 거 되게 좋아한다. 그런데 한번 드레인 되고 나면 리차징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그 파워뱅크를 가지고 다니던 아니면 월먼트에 꽂던 너무 오래 걸린다 이거야. 싫다 이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 얘가 만든 것이 뭐냐면 슈퍼 캐패시터, 그래핀을 이용하는 건데 슈퍼 캐패시터를 이용을 해서 차지를 빨리 하는 거야. 그래서 1분이 안 되는 시간 동안 일단 차지를 다 해. 캐패시터를. 그 다음에 그 캐패시터가 배터리를 천천히 차지해 주는 거지, 계속.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차징할 때 캐패시터를 차지하는 거지. 1분도 안 되는 시간에. 그 다음에 딱 끼워서 가지고 다니면서 쓰고 있으면 계속 그 배터리 차지가 되는 거야. 이것이 이제 그 슈퍼 캐패시터를 이용한 그런 오브젝트였는데 요만하더라고, 요만해. 요만한데 막 TV 나오고 난리 났었어, 걔가. 자, 뭘 이용하노? 차지 캐패시터를 이용한 거다. 그럼 캐패시터 장점은 뭐냐? 지금 말한 것처럼 캐패시터는 실제 그 amount of energy stored는 되게 적어. 슈퍼 캐패시터를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니야, 사실은. 그런데 굉장히 좋은 점은 굉장히 빨리 차지하고 빨리 디스차지한다. 그 얘기지. 빠른 디스차지는 별로 좋진 않아. 하지만 빠른 차지는 좋단 말이야. 만약에 우리가 캐패시터의 볼륨을 굉장히 작게 만들 수 있다면 큰 어마운트의 차지를 스토어해 놓고서 뺏을 수 있는 거지. 그럼 그보다 좋은 건 없잖아. 얼마나 빨리 더 좋겠어. 자, 모든 게 모바일되는 세상에 굉장히 필요한 그런 기술일 수 있고 여러분들 자료 검색해 보면 슈퍼 캐패시터 만드는 방법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다. 한번 도전해 볼 필요도 있겠어. 차징 디스차징을 보자면 말이야. 어떤 캐패시터 차지가 돼 있는데
그 캐파시터의 볼티지를 계속 매수했을 때 이쪽의 볼티지 타임이라고 한다면 얘가 어떤 패턴으로 이것이 디스차지가 되냐면 이렇게 디스차지가 됩니다. 뭐 무슨 오더? 선생님 공부한 사람은 다 알지? First order. First order 특징은 뭐야? First order 특징은 여기 남아있는 내가 그 y-axis의 amount하고 gradient가 proportional 하다가 되는 거지. 그렇지? 내추럴 로그 해주게 되면 이제 일자 딱 스트랩 나오는 거 그것이 first order 특징인데 또 first order 특징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어? half-life가 있습니다. 그래서 half-life가 constant해서 항상 같은 매력을 가지게 됩니다. 또 first order의 특징이란 말이야. 캐패시터가 왜 이렇게 first order의 그런 패턴을 가지고 디스차지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은 아까 맨 처음 말했던 차지가 서로 민다는 거 있잖아. like charge, repel each other. 그 컨셉을 사용해보면 금방 생각할 수 있어. 처음에 딱 그 스위치 온 해서 디스차지 시작하게 되면은 차지가 막 나가겠지. 미국에서 쓰니까 마치 막 한국의 막 그 지옥철, 지하철 지옥철이라고 그러잖아. 거기 사람 굉장히 많이 샀다가 문 탁 열리면 막 튀어나가잖아. 똑같은 거야. 막 나오는 거지, 그랬는데 크게. 그러다가 어떻게 돼? 사람 많이 빠져나간 다음에는 앉았던 사람들은 천천히 이제 다리 털면서 나오는 거지. 아, 사람 되게 많은데. 이러면 나오면 천천히 나온단 말이야. 그 사람들은 빨리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어차피 편하게 왔는데 뭐. 안 그렇겠어?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점점 남아있는 사람들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빠져나오는 스피드는 디크리즈 한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퍼스트 오더가 되는 거야.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 다른 경우와 다르게 캐패시터는 퍼스트 오더인 경우에 항상 사용하는 타임 컨스탄트인 하프라이프를 쓰지 않습니다. 안 사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얘는 다른 걸 씁니다. 생각해 볼까? 자, 뭐 지금 우리 빨리 정리할 상황이니까 결론부터 말하고 나갈게. 자, 볼티지는 사실 proportional to charge가 되는 거니까 charge로 말하건 볼티지랑 별로 관계는 없을 것 같아. 자, charge at time t에서는 이것은 무슨 얘기냐? charge initial에 2의 마이너스 t over rc라는 이 relationship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왜 나와요? 드라이브 해주세요 라는 사람은 나중에 연락해. 선생님 해줄게. 근데 이거 지금 드라이브 안 했을 시간은 없어 사실은.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랬을 때 자 타임 t에서 요 녀석이 그러니까 타임 t가 지난 다음에 어떤 타임이 지난 다음에 여기를 본다면은 여기를 볼까? 타임 t 지났어. 타임 t야. 그때의 q 타임 t qt는 이니셜 q0랑 비교했을 때 이런 릴레이션십이 있습니다는 뜻이 되는 거지. 알겠지? 자, 만약에 t에다가 t equals r 쓰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q에 t r를 집어넣게 되면 qt equals q0의 2 파워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qt는 q0의 곱하기 0.37이 됩니다. 타임 t의 밸류에다가 뭐를 집어넣냐면 타임 t에다가 자 r을 잘 알아야 돼. 이 r이라는 것은 resistance of circuit를 말하는 거야. of the circuit. 캐패시터가 드는 서큐트가 있겠지. 캐패시터가 파워 소스니까 서큐트 삥 돌아가지고 레지스턴스 건너올 거 아니야, 커런트가. 그 레지스턴스가 바로 r이야. 그리고 c는 캐패시턴스란 말이야. 알겠지? 이해하겠지? 그래서 이 두 개의 밸류, 캐패시턴스고 투 밸류의 프로덕트가 이제 R스가 되는 건데, 그 타임이 R수와 같았을 때의 QT는 그 타임의 그 남아있는 그 charge remaining은 오리지널 charge의 0.37, 다시 말해 37%가 남아있게 됩니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이것이 뭐다? 이게 37%라고. When the time t가 R times C였을 때. 이해하겠지? 그래서 이때의 시간을 우리가 정해가지고 요때 타임이 RC였을 때를 뭐로 부르자? 하나의 심볼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얘를 타우라 쓴단 말이야. 타우라고 부르고 쓸 필요 없죠, 여기는. 타우라고 부르고 얘를 그 캠브리지 쪽에서는 타임 컨스탄트라고 불러. 알겠지? 그럼 왜 하프라이프를 안 쓰고 타우를 써야 됩니까? 간단한 거야. 지금 말 다 한 거야, 사실은.
R 타임스 C잖아. 타우가 R 타임스 C라고. 이게 결국에 타우가 R 타임스 C란 얘기야. 캐패시터가 있는데 여기서 디스차지 해가지고 여기 레지스턴스가 있고 얘는 C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스위치 온 해가지고 이 녀석이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런데 어떻게 돼? 요 두 개의 프로덕트를 해봤더니 어떤 밸류가 나오는데 이 밸류가 이니셜에서 37%까지 떨어질 때 걸리는 시간이란 데가 되는 거지. 알았지? 그럼 굉장히 간단해지는 것이 뭐냐? 예를 들어 생각해 보자고. 어떤 누가 뭘 만들어. 아까 자동차 얘기했으니까 자동차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어떤 자동차 만드는 공장에서 뭘 하는 거야? 인테리어 라이트를 만들고 서킷을 만들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시간을 볼테이지고 타임이었을 때 5세컨드야. 5세컨드 동안에 딱 불이 들게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이제 그 차 셧다운하고 뾱뾱 하면은 5세컨드 동안 불이 들어왔다 꺼지는 거지. 알았지? 무슨 얘기인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 볼테이지가 모든 그 이퀴먼트들은 미니멈 볼테이지 어플라이드가 있거든. 근데 볼테이지가 이 정도까지 어플라이 돼야 돼. 이게 볼테이지 미니멈이야. 얘 볼테이지가. 미니멈 볼테이지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요거 되기 전에 꺼져버리겠지? 한 4시간에 꺼져버린단 말이야. 왜냐면 그 이후로는 볼테이지 너무 낮으니까. 로우 볼테이지니까. 이해하겠지? 이랬을 때 이제 만약에 엔지니어들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뭐라고 말하겠어? 야, 이거 too short time이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야, 타우가 얼만데? 타우가 지금 보니까 한 3.2세컨드쯤 돼. 야, 그럼 너무 짧겠다. 그럼 타워 좀 올리자. 뭘로 올릴래? R로 올릴래? C로 올릴래? 야, R로 올리게 되면 레지스턴스가 너무 커져서 커런트 작아지기 때문에 너무 딤할 거야. 그러니까 C로 올리자. 그럼 얼마로 올릴까? 캐패선스 생각해봐야 되니까 계산해보니까 한 200 마이크로패러드 올리면 되겠네.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실제 리얼리스틱한 그런 example에서 우리가 쓸 수 있다고 이 얘기들을. 알았지? 그래서 하프라이프처럼 심플한 넘버가 안 나오지만은 37%라고 하는 이상한 밸류가 나오지만 우리가 타우를 쓰는 거란 말이야. 실제 R times C 밸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왜 R times C인지 정말 지금 막 보여주신 마음이 굴뚝 같은데 그래가지고 끝날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고.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문제를 보게 되면 그 캠브리지 같은 경우 특히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엘세 같은 경우는 문제가 약간 다른 형태로 많이 나와. 그러니까 실제 프랙티컬하게 캐패선스를 구해서 캐패선스를 사용하는 쪽 문제가 나오게 되지. 캐패선스가 얼마니까 얘는 또 얼마니까 리액턴스가 얼마니까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게 되고 이제 캠브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몇 세컨드 지난 다음에 차지 Q를 구해 또 볼테이지 구해 그래서 뭐 해? 너 그거 가지고 에너지 얼마 스토리인지 구해 아니면 에너지가 사용된 퍼센테이지를 구해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겠지. 알겠지? 자, 오늘 캐패선스 해봤는데 이 정도까지 가게 되면 차징 디스천까지 가게 되면 실제로 이제 큰 내용의 문제는 없다고 볼 수가 있어. 그런데 마지막으로 요거는 살짝 AP하고 캠브리지 아니다 NC에 나오는구나. 맨 마지막에 나오는구나. rectifier and capacitor. 요거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할게. rectifier의 컨셉트가 뭐야? rectifier. 자, 여기 지금 wall mount power source, 파워 차지가 파워 코드가 있습니다. 쭉 와서 조그만 블랙박스 다 끼운 다음에 쭉 와서 여기 랩탑 침대 아니야? 랩탑을 딱 사용한단 말이야. 자, wall mount는 전기 엘렉트리시티가 얼마가 돼? 240V에 커런트가 한 4A 내지 5A 좀 돼.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얘는 무슨 전기야? AC야. 그렇지? 랩탑은 어떻게 돼? 랩탑 쓰는 전기, 서플라이 되는 전기는 보통 DC에 9.6V란 말이야. 알았지? 그럼 얘 박사하는 일이 뭐냐, 얘가 하는 일이 뭐냐면 AC를 DC로 240V voltage turns into 9.6V step down 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두 가지 일이 있는 거잖아. 자, AC가 뭐로 가고 DC로 가고 240V가 뭐로 가고 9.6V로 가고 두 가지 일이 필요하겠지. 1번과 2번 가운데 다 할 거야. 이거 먼저 해야 돼? 아니지. 이거 먼저 해야지. 왜? AC는 스텝 다운, 스텝 업이 트랜스포머를 가지고 가능하지만
AC가 일단 DC 바뀌고 나면은 우리는 거기서 볼티지를 바꾸기 힘들단 말이야. 드롭다운은 되지. 볼티지 레귤레이터 이용하면 되는데 볼티지 레귤레이터를 쓴다 하더라도 굉장히 에너지 로스가 많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이제 240V AC에서 9.6V AC로 가는 것은 트랜스포머로 할 수 있어. 간단하게.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우리가 렉티파이어를 쓴단 말이에요. 렉티파이어를 쓰게 되면 AC 커런트가 DC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그런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일렉트리시티 커런트로 봤을 때 이런 그 커런트 나왔던 것이 바뀌어서 우리가 만약 브리지 렉티파이어를 쓴다면 그 4개의 다이오드를 만드는 것이 있어. 스퀘어 만들어 가지고 커런트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알았지? 그래서 실제 에너지 로스가 없이 모든 걸 쓸 수 있긴 쓸 수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뭐가 있냐면 요 제로 포인트들이 있잖아. 한마디로 요 DC that's coming out from the rectifier directly, straightly 요걸 우리가 그냥 바로 어플라이언스에다가 연결하게 되면 중간중간에 서버려. 알겠지? 그러니까 제대로 워크를 할 수 없겠지.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 여기 렉티파이어 서큐트가 지금 렉티파이 해줄 수는 없으니까 렉티파이어가 있고 이렇게 DC가 나왔을 때 모양이 좀 이상한데? 하여간 이게 안 되지. 제대로 해야지. DC가 나왔을 때 여기에 어떤 로드가 있으면 이 사이에 뭐를 붙여준다? 캐패시터를 붙여준다. 그 얘기지. 그래서 DC가 나와서 그 서플라이 되는 동안에 같이 차지가 되고 차지가 된 다음에 다시 이쪽 그 서플라잉 볼트에 떨어지게 되면 그때 어떻게 된다? 지가 디스차지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 볼테이지를 서플라이 해준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실제 커런트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리플을 만들어서 이런 제로 부분이 생기지 않게 해준단 말이야. 그것이 뭐다? 바로 렉티파이어, 캐패시터가 할 수 있는 일이 되겠지. 알겠지? 마지막 한 가지 힌트, 좋은 힌트 알려줄게. 여러분 가운데 또 이제 그 우리 보이 레이스들 같은 경우는 또 선생님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또 카스트로 만들어가지고 빵빵 듣고 내가 좋아하는 친구 있을 수도 있어. 뭐 사운드 퀄리티는 좀 그지 같긴 하겠지만. 그랬을 때 서브4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큰 스피커를 큰 통에 달아서 이렇게 사용하는 친구들 있잖아. 그래서 로우 보이스, 로우 사운드만 나오는 거, 프리퀀시 나오는 거, 그거 많이 쓰는데 이게 파워가 딸리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야. 그렇지? 앰플리파이어가 막 팡팡 밀어줘야 되는데 앰플리파이어가 쓰기에는 자동차 알터네이티에서 오는 그 커런트 너무 약한 거야. 그런 경우에 뭐를 쓴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의 Y가 올 때 그 중간에 앰플리파이어 들어가기 전에 캐패시터 큰 거를 이만한 거를 딱 껴준단 말이야. 패럴렐로. 그럼 어떻게 돼? 스토어 되면서 일렉트리시티 서플라이 될 때 캐패시터가 차지가 돼 동시에. 됐다가 만약에 펀치를 빵 때려야 되는데 파워 앰플리파이어가 파워가 많이 필요한데 파워가 모자란 상황이 됐을 때 파워가 안 나올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캐패시터가 디스차지를 하면서 바로 서플라이 준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멋있게 빵빵빵 칠 수 있는 거지. 혹시나 그런 쪽 관심 있는 친구들은 나중에 연락하면 개인적으로 연락하면 알려줄게. 자, 오늘 캐패시터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할게.